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중국 대표팀이 이번 AFC U23 아시안컵 1차전 일본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수적인 우위를 점하고도 패배하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고, 이에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중국 대표팀의 실망스러운 전력에 대해 많은 분노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중국 축구 팬들의 분노를 접한 일본 축구 팬들은 중국 대표팀의 실력에 대해 상당히 혹평을 남기면서 중국 대표팀의 수준이 결코 강하지 않다는 냉정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중에 있었던 2024 AFC U23 아시안컵 B조 1차전에서 일본 대표팀과 중국 대표팀이 중요한 맞대결을 펼쳤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맞붙은 양팀, 일본 대표팀과 중국 대표팀은 각각 FIFA 랭킹 18위 그리고 88위 자리에 위치한 기본적인 축구력 자체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팀들로서 U23 대표팀의 경우에도 일본 대표팀은 7회 연속 올림픽 본선 무대에 진출, AFC U23 아시안컵에서도 2016년 대회에서는 우승, 지난 대회 3위의 성적을 거둘 정도로 아시아 내에서도 강팀으로 꼽히는 팀인 반면, 중국 대표팀은 개최국 자격으로 참가한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예선을 뚫고 본선 진출에 성공한 적이 없고, AFC U23 아시안컵에서도 4대회 연속 조별 라운드 탈락을 거둘 정도로 정말 처참한 성적을 기록 중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일본 대표팀에게 거의 절대적인 우세를 점칠 수 있는 경기였고, 중국과 일본은 우리 대표팀과 한 조에 포함된 팀들인 만큼 이번 경기는 우리 대표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일본 대표팀은 당연히 객관적인 전력상 차이가 꽤 나는 팀들인 만큼 기본적인 볼 소유권과 주도권을 가져가는 경기를 펼쳤고, 일본 대표팀은 전반전 8분 만에 야마다 선수의 크로스를 이어받은 미츠키 구류 선수가 다이렉트로 발을 갖다 대면서 일본 대표팀이 일찌감치 중국을 상대로 리드를 잡는 순조로운 전반전 초반 경기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일본 대표팀은 전반전 17분 니시오 류야 선수가 감정적인 팔꿈치 공격으로 중국 선수를 가격했고, 이것이 VAR 판독 결과 다이렉트 퇴장 판정을 받게 되면서 경기 상황은 급격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10명이 되자 일본 대표팀은 한 수 위의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중국 대표팀에게 밀리기 시작했고, 일본 대표팀은 90분 동안 슈팅 숫자가 8대10, 볼 점유율이 38대62로 중국 대표팀에게 밀리는, 일본이 중국에게 밀린다, 정말 좀처럼 보기 힘든 양상의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하지만 중국 대표팀은 80분 동안 한 명이 더 많은 채로 경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득점에 실패하면서 일본 대표팀과의 이번 대회 첫 번째 경기를 결국 패배하고 말았고, 바로 오늘 펼쳐지게 될 대한민국 대표팀과의 2차전에서도 패배를 한다면 사실상 탈락이 유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중국 축구 팬들은 현재 중국 대표팀의 상황에 대해 엄청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의 야후 재팬에서는 중국 팬들의 소식을 기사로 전하면서 일본 팬들에게 중국 팬들의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4월 16일에 카타르에서 개최된 파리 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을 겸한 아시안컵의 그룹 스테이지 1차전에서 일본 U23 대표팀이 중국과의 경기에서 힘겹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일본은 전반전 8분 만에 오른쪽 사이드에 야마다 카이키가 보낸 정확한 크로스를 마츠키 히사오가 왼발로 밀어 넣어 선제골을 넣었다. 그러나 17분 공이 없는 곳에서 니시오가 쳐든 왼팔이 중국의 10번 지하 페이판에 맞는 듯한 모습을 보여 온필드 리뷰 끝에 레드카드, 이른 시간대에 수적인 불리함을 줬다. 그 후는 밀리는 전개가 되었지만 레오 고쿠보는 좋은 세이브를 연발, 막판에는 중국이 좋은 형태를 만들지 못하게 된 것도 있어 결국 1점을 지켜냈다. 한편 수적 우위에서의 완패에 중국 팬들은 붕괴했다. 인터넷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소리가 나오고 있다. 너무 아마추어야. 중국 축구가 망했다. 11명 대 10명이어도 진다. 어떻게 해야 되냐. 속도도 기술도 없고 개인적인 능력도 부족하다. 일본 대표팀이 한 명 더 퇴장을 당했어도 득점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정말 재미없다. 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일본이 9명이었어도 못 이긴다. 라면서 일본 현지 매체에서 중국전 승리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 팬들의 반응도 전했고, 중국 축구 팬들이 일본이 10명이 아니라 9명이 있었어도 졌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였다면서 일본 팬들에게 중국 팬들의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확실히 중국으로서는 아무리 상대가 일본이라고 해도 한 명이 더 많은 상황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한 것은 터무니없는 결과가 아닐 수 없고, 10명의 일본에게도 이기지 못한다면 오늘 펼쳐지게 될 한국 대표팀과 3차전 아랍에미리트 대표팀에게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중국 축구 팬들의 반응을 접한 일본 팬들은 이번 소식에 대해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합을 보았지만 중국과의 힘의 차이를 느낀 시합이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연계 플레이를 하는 게 그렇게까지 잘 안 되는데 연결해서 밀어넣고 사이드에서 크로스 같은 공격만 했네. 일본 입장에서는 비교적 쉽게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었다. 물론 위기도 있었지만 경기를 지켜보면서 중국의 공격의 무서움은 딱히 느껴지지 않았다. 경솔한 플레이를 하는 우리 편과 미숙한 심판의 휘슬 만큼 무서운 것은 없네. 골대를 맞거나 1대1 장면이 만들어지거나 위험한 장면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중국의 지금의 실력이겠지. 어쨌든 기대하고 있던 게임을 엉성한 팔로 망쳐준 니시오 선수는 이제 대표 선수로서 경기장에서 보고 싶지 않다. 클럽에서나 최선을 다해라. 팔꿈치 퇴장은 일본답지 않았다. 부끄럽다. 일본은 중국이 서툴러서 살았다. 결정력이 있는 팀이었다면 졌을 것이다. 지고 있고 한 명이 더 많은데도 안전하게 경기를 진행하는 중국의 나약함.
일본으로서는 부주의한 레드카드로 초반부터 수적 분리가 되었고, 중국으로서는 경기의 대부분에서 수적으로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득점으로 패전. 어느 쪽이든 과제가 있는 경기였다. 먼저 1점을 따고 나서 퇴장당해서 다행이다. 골 범위 내에서의 슈팅이나 크로스바 직격 등 슈팅의 숫자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중국이 많았다. 중국은 앞으로 한국전에서 이기거나 비기지 않으면 아마 조별리그 탈락할 듯 등등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이 중국 대표팀의 전력에 대해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평가를 남기면서 혹평했고, 중국 대표팀이 오늘 한국과의 2차전에서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탈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확실히 중국으로서는 현실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포함된 조를 뚫고 8강에 진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마침 일본 대표팀이 스스로 퇴장을 당하면서 중국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만약 이번 경기에서 일본을 잡았다면 한국에게 패배한다고 해도 아랍에미리트를 잡고 2승 1패로 16강에 진출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중국 대표팀이 이번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냥 날려버린 것은 그야말로 천재 1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으로서는 1패를 앓은 상황에서 2차전 대한민국 대표팀을 상대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과연 중국 대표팀이 한국이라는 강적을 잡아낼 수 있을지 오늘 밤에 있을 경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